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최서원 씨, 옛날 이름은 최순실 씨입니다.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동아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최순실, 대장동 팀에 수사받았다면은 난 무죄다. 특검 통해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사해야 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국정농단 수사를 했다면 나는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최 씨는 지금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징역 21년 선고를 받은 뒤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녹취록을 절대적 증거로 넘겨받고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서로 각기 다른 진술에 끌려다닌다.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수순으로 가고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영수 특검이 혐의를 정해놓고 진행했던 수사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12월 24일 특검에 불려갔을 때 수사검사는 몇십 년 전 대구 달성 선거 때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이 통화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그때부터 이미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이었고 경제 공동체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 씨는 특검은 처음부터 경제 공동체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새벽쯤 부장검사는 그걸 실토하라면서 하지 않으면 3족을 멸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협박을 했다.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잔인한 날이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당시 수사는 대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수사를 끌고 가고 정황 파악을 해나가는 게 순서였던 것 같다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장동 수사팀을 비판을 합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이 나라의 경제계, 정치계, 박 전 대통령의 측근부터 모조리 불러 종일 수사실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런 박영수가 다른 한쪽에서 화천대유 관련 고문료를 받았다니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박 전 특검이 친척에게 100억 원 간 것에 대해 합당한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런 돈이 그들에게 푼돈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경악스럽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업자들의 돈벼락 잔치인데도 공항에서 체포했던 주요 인물은 풀어주고 김만배 씨는 영장 기각되고 이런 검사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면 나는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밖에 던진 휴대폰을 검찰이 찾지 못하다가 경찰이 하루 만에 찾은 것은 코미디다. 자금 흐름도 중요한 휴대폰 압수도 성남시장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한 것도 너무 심하게 보여주기식으로 여론 추이만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은 이렇게 비판하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최서원 씨의 이야기는 상당히 실감이 있습니다. 당해본 사람이니까요. 최 씨는 또 어린 딸이 손자를 갓 낳아서 젖물리고 있던 병실에 쳐들어가서 당시 특검팀이 했다는 이야기겠죠. 쳐들어가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으면서 대장동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은 왜 똑같이 악랄하게 하지 않는가? 똑같이 왜 악랄하게 하지 않는가? 이거 대장동 사건은 누가 봐도 모두가 경제 공동체로 이익을 나누었고 한 사람은 대법관 사무실을 민감한 시기에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며
그들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은 당시에 특검이 여러 사람들한테 죄를 씌울 때 써먹었던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박 전 특검의 묵시적 청탁의 범위가 누구나 들어갈 수도 없는, 방문할 수도 없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을 일상적인 만남으로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누가 봐도 묵시적 무엇인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박 전 특검이 적용했던 묵시적 청탁으로 의구심을 갖고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정의롭다던 검찰은 실종되었는지 묻고 싶다. 타짜들이 판돈을 깔고 나눠 먹은 돈을 판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건 완전히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담수사팀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 기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기소할 때 배임을 빼고 기소를 하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 구속영장에는 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소장에서는 배임을 빼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추가 기소를 하는 경우는 봐서도 기소할 때 주요 혐의를 빼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이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속영장에 있던 걸 추가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여죄가 발견이 돼가지고 기소장에 추가하는 경우는 있는데 구속영장에 있던 혐의를 빼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판사를 우롱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소할 때는 그 주요 혐의를 빼버렸다고 하면은 판사를 속인 것 아닙니까? 우리 일부러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초유의 사기 행각에 사기 행각을 하는 검찰에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특검을 요청하고 그것도 공정하고 신의가 있는 특검이 해야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지금 수사팀은 국정농단 검사들이 박 전 특검과 충성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검사의 명예를 걸어야 할 것이다. 아주 이제 훈수를 줍니다. 검사들 참 자존심 상하게 생겼습니다. 이 영화 같은 타짜놀이의 대장동 사건에 반드시 특검을 통해 누가 해먹었는지 그 큰 판을 깔고 나눠 먹은 자들의 배후는 누군지 밝혀내야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악덕업자들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정농단 수사했던 잣대와는 너무나 상반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 글을 쓴다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